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 어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에 참여하는데요.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이거나 쟁점이 복잡할 때 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11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인데요. 그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뭐였습니까? 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우리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문에 해당하려면은 먼저 이제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하고요. 네.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서 이것을 모두 충족해야지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원칙과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법령을 보면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부터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 11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에 일부인 2개 혐의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수 의견은 정치 성향을 이유로 각종 사업에서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문화예술위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각종 명단을 보내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의 일부의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네. 또한 재판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구성 요건인 결과로서 둘 중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하면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남용을 했는지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 중에 의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직원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대상에게 지원을 배제, 중단한 행위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 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만,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에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 중에 직권의 남용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일반인인 사인과 공무원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내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를 통해서 특정 인사를 지원해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지만,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본 것입니다.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일 경우에
의무 없는 일을 법령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외의 의견으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 박상욱 대법관 역시 네. 피고인들의 지시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지원 배제 지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 대법관은 국가조성기금을 지원받지 못할 뿐이지 문화예술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을 인정한다면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그 박영수 특검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확보한 문건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별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 직원들이 문건을 박영수 특검에 제공하고 특검이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증거 제출 과정을 문제 삼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허용한다면 대통령 비서실 및 지시를 받는 행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충 의견도 있었습니까? 네, 그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도 있었는데요. 박정아, 민유숙, 김선수, 김상한 대법관은 지원 배제 지시가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이를 표현하려는 의지를 위축, 왜곡시킬 수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사전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민, 안철상 대법관 등도 이제 보충 의견을 통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해서 창의적, 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돼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직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서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좀 변호사님께서는 문제가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법조계에서는 그 직권남용죄의 조문상에 있는 직권, 남용, 이런 의무 등의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하급심마다 판단을 달리해왔던 직권남용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라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직권남용죄의 적용에 대해서 엄격한 해석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이번 판결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인 만큼 좀 의미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